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플레입니다. 오늘은 편입학 학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대는 1차 합격을 한 다음에 학계서를 제출하잖아요. 고려대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고려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연세대학교도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1번은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 및 졸업 후의 진로와 계획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우선 지원 동기는 졸업 후 진로 계획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자신의 꿈을 이루죠. 우리 대학은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까지 1번에서 스토리적으로 한번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큰 틀은 내가 이런 이유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런 진로로 나아갈 거고,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고 지금 1번에서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학업 이외의 대학 시절의 중요한 활동과 결과를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술하는 겁니다. 이 학업 이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부,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이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활동과 결과까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경험이 여기서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결국에는 이 학업계획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어떤 기업 자소서나 대외 활동 자소서 이런 것과는 다르게 공부에 초점을 두고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활동도 공부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쓸데없는 활동을 적고 공부랑은 관련이 없는 나만의 어떤 스펙만 강조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이 전공에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펙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학업계획서에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학 후의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업계획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되겠죠? 학습 목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공부할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편입학 전형 학업계획서를 통해서 학교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로 지원을 했으며, 그리고 너가 그 지원을 해서 여기 입학한다면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계획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될 거니?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는 대학 시절 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들이, 그 경험이 너가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너가 공부를 이 학교에서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며,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내가 한 활동들, 내가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모두 다 적어보는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네, 나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소서에 내가 한 거를 그냥 줄줄이 나열을 해요. 하지만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정말 궁금할까요? 궁금하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스펙들을 나열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님은 기업의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스펙 좋은 사람보다는 얼마나 더 여기서 열정적으로 공부할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일단 초안을 작성하실 때는요, 글자 수에 한정돼서 작성을 하지 말고 뭐 2,000자든 3,000자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길게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천자를 맞춰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항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지원 동기를 이제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지면 좋은 게 있습니다. 해당 전공을 나는 왜 공부하고 싶은가? 입니다. 네,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 해당 전공을 나는 왜 공부하고 싶은가?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타자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려면 내가 지금 이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겠죠. 그 계기는 정말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 공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심이라는 거는 거창하지 않고 소소할 수도 있다. 그렇죠? 소소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관심의 계기를 적었는데요. 사회에서 이 전공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거를 내가 절실히 느꼈는지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 문제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해도 되고 일상의 어떤 경험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 대외 활동이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공부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겠죠. 아니면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나 그런 다양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적대학교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학과인데 경영학과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와 관련된 수업을 사회학과를 재학하면서 들었어요. 뭐 이중전공을 했든 아니면 그냥 관심이 있어서 좀 교양적으로 들었든 네,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는데 성적증명서 떼면은 뭐 들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다. 그랬더니 관심이 생긴 계기, 그 다음에 관심의 확장이 되겠죠, 확장. 내가 그래서 이 해당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한번 수업을 들어봤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관심의 계기가 있으면 관심의 확장이 있을 거고 그 관심의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내가 편입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사회학과를 나는 재학 중인데 경영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로. 그래가지고 내가 경영학과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콘텐츠를 꾸준히 봤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확장이 됐습니다. 관심의 구체화라는 거는 그 경영학과라는 게 되게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편입학을 결심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편입에 당위성이 있다면 됐습니다. 전적대에서는 이 과가 없었는데 이과가 없어가지고 복수 전공을 할 수조차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려대학교에 이과를 지원한다. 이러면 뭐 당연히 당위성이 있으니까 더 좋겠죠. 아니면 이런 것들도 됩니다. 나는 원래 체육학과였는데 내가 다쳐가지고 체육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진로를 탐색하다가 전공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구체화, 확장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편입학을 결심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자, 결론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나는 사업가가 되려고 지원합니다.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최고의 CEO가 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너무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내가 CEO가 된다고 하더라도 뭘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 진로와 계획은 여러분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졸업한 다음에 나는 뭐 어디에 입사를 할 거면 어디에 입사를 하던지. 자, 근데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는 대학원이죠. 저는 대학원 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을 간다면 대학원의 어떤 분야로 갈 건지 네, 이어지겠죠. 지원 동기에서 관심의 구체화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전공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학과 홈페이지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그 학과, 전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진로 계획에 어떤 걸로 세우면 좋을지 내 그 지원 동기랑 엮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와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요. 학교와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면 좋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고려대학교가 5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가치관을 묻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진로든 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어쨌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내 야망이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거에 지금 좋은 접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진로와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자, 이때는 보여주고자 하는 나만의 키워드를 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 능력, 분석력, 사회문제 탐구 능력 이런 거.
이런 등등의 것들 중에 하나를 딱 키워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동은 3개 이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거라면 2개, 조금 하나를 길게 쓰고 2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3개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활동이 많이 있으면은 구체적이지가 않고 좀 나열된 느낌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이하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고, 구체적으로 최대한 활동을 작성을 한다. 이 전공과 관련된 인턴을 했다든지, 뭐 대외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모전에서 상을 탔다든지 이런 거 당연히 이번에 들어가겠죠? 이런 게 있으면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학회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한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단체 활동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떤 거를 연구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찾아보거나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한 활동도 포함이 되니까 다양한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뭐 독서도 되겠죠. 독서 활동 아니면 스포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 제가 뭐 그냥 스스로 한 활동이기는 한데 동화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출판을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동화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 동화책을 만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겠죠. 제가 동화책에 쓰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인터뷰를 또 하고 동화책이라는 거는 독자가 저랑은 다르잖아요,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분석을 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녹여가지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입학 후의 학습 목표 그리고 학업 계획을 기술하는 건데요. 우선은 전공 필수 과목을 좀 위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과목에 대한 조회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경영학을 내가 희망한다. 회계라는 과목이 있죠. 근데 회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회계가 뭐지? 뭔지도 모르고 학습 목표랑 학업 계획을 작성할 수는 없는 거겠죠. 강의 계획서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다른 학교에 있는 강의 계획서라도 좀 보시던지 본인이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그 과가 있다면 강의 계획서를 볼 수가 있죠.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 학과 전공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목명만으로는 우리가 이걸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가주시고 완전히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의류학과 쪽을 희망을 하는데 그냥 옷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요즘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업사이클, 의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업사이클링 기법을 적용한 어떤 옷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혹은 요즘에도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것들도 좀 핫한 키워드죠. 그래서 그 전공별로 핫한 키워드가 좀 조사가 되면 좋아요. 그 전공에서 요즘 주력하고 있는 혹은 교수님들이 쓰시는 논문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살펴보시면은 요즘에도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드리는 건데 그 다음 연결이 되겠죠. 내가 이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은 요거 다음 스텝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필수 과목부터 해가지고 점점 구체화되는 식으로 학습 목표랑 계획을 작성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문과인데 자연계 쪽을 좀 지원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 입장에서 제 문과인데 이 부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또 추가적인 공부 방안 같은 것들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이과적인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죠. 근데 내가 완전 뼈 문과예요. 이과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이런 수업에서는 내가 스스로 이 부분을 어떤 책을 통해서 추가 공부를 하고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만의 팁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졸업 논문을 요구하는 학과라고 한다면 졸업 논문을 뭘 좀 쓰고 싶은지 좀 대략적으로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졸업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죠. 요거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해보고 싶다. 완벽한 논문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한 학습 목표 학업 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내가 진로 1번에서 말했던 진로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과목을 적어주겠죠. 전공 선택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을 적어주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교환학생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 언급하지 않는 거고요. 오로지 공부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어떤 책을 쓰겠다, 어떤 논문을 쓰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내가 어떤 걸 시연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목을 정말 어떻게 공부하고 더 효과적으로 습득할 건지 계획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하나의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뭐 어떤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어떤 해외 사례를 보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너무 구체적으로 막 이미 이 수업을 들은 사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학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꿀팁 첫 번째는 2갈씩 교수님의 입장으로 작성해 주시는 거, 교수님이 읽기 편하시도록 네, 2갈씩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문장 구분은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내용 바뀔 때마다만 단락 구분해 주시면 돼요. 천자 정도면 이건 3번 정도 문단을 구분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잦은 문단 구분은 더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좀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해요. 이게 저만의 좀 꿀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뭔데? 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득력이 높은 것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를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획득을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획득을 했고 이런 소통 능력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좀 정의를 내려가지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려면은 나만의 뭔가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1번에서 첫 문장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고려대학교 땡땡땡땡 학과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첫 번째 문장은 거의 약간 소제목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인상이에요. 첫 문장 읽고 첫 문장까지 읽었는데 너무 별론데? 하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썼어도 별로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첫 인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1번에서 첫 문장을 약간 명언은 아닌데요. 조금 의미가 있는, 그 전공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장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너무 1번, 2번, 3번에서 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3번에서 제가 못하는 부분도 적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취약한 거면 안 되겠죠. 컴퓨터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과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포함하면서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내 자랑만 하면은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겸손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열식 X. 의미 없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쉬운 게 바로 학업 계획서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또 있잖아요. 그 인재상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하려는 전공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전공에 대한 공부를 아주 많이 할수록 학업 계획서는 잘 나온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는 여러 번 뒤엎을수록 좋죠. 한 번에 쓰는 것보다. 여러 번 써보면서 지우고 수정하고 고민하고 한 흔적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월 20일인데요. 10월부터는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업로드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